キの電話だよ。こんな時間に誰？もしもし。ミキさん、安藤美希さん、1週間前、福島の産婦人科で診察を受けましたか？なんでそんなこと聞くんですか？先に答えてください。妊娠の検査をしましたか？もしもし。ご主人ですか？そうですか。原発の爆発当時にもしもし。あなた誰なんですか？政府の人ですか？あなたを助けたいと思っています。問題を防ぐために正直に答えてください。妊娠してますよね。もしかして爆発当時外に出て爆発の雲や光を見ましたか？ 늦은 밤 걸려온 의문의 전화. 그리고 의문의 남자. お察しの通りです。私たちがチェルノブイリの研究資料から調査したところによると、妊娠10週目から20週目の間に放射能を浴びるのが胎児にとっては一番危険です。 그렇게 며칠 동안 여자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만 했죠. 하지만 남자의 만류에도 여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それはダメだよ。ここはチェルノブイリじゃないんだよ。大丈夫だから。ただの脅迫観念だよ、ミキ。みんな何もないじゃないか。いいよよ。今は誰にも問題起こってないだろ。どうしたの？やっぱり何を下ろしてくる。は？どうした？どこ行くの？ミキ。もう大丈夫だってミキ。ごめんよミキ、大丈夫だから。 결국 남자는 여자의 팔다리를 묶어야만 했습니다. ごめんミキ、これしか方法がないんだよ。俺今から福島行ってくるから。で、動物の子供の写真とか撮って安全なの確かめてやるから。ちょっと待ってて。 그렇게 남자는 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다시 후쿠시마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에 혼자 남아있던 여자는 다름 아닌 만삭의 임산부였습니다. ほらミキ見て。何も問題ないでしょ。待って。あ、待って今の豚妊娠してる。もしかしたら今頃子供が生まれてるかもしれない。 그리고 다시 찾게 된 후쿠시마. 그때였습니다. 아내에게 보여줄 사진을 찍던 남자의 눈에 띈 의문의 남자.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남자는 의문의 그 남자의 뒤를 밟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도착한 곳은 도쿄 시내 한복판에 있는 어느 식당 골목이었고, 거기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후쿠시마에서 잡은 고기를 몰래 팔고 있던 거였죠. あんた何やってんだよ。なんだよ。なんで汚染された肉売ってんだよ。いや、俺は福島からずっと見てた。あそこで俺が持ってきた肉を食ってる人たちの方がよっぽど汚染されてると思うけど、それに比べたらこの肉は綺麗だ。いや、危ない。みんな元気だったよ。なんともないよね。俺がもう一回ちゃんと撮ってくるから。今なんかネットで出てる写真ってさ、全部合成なんだよね。 얼마 뒤 만삭의 임산부가 걱정됐던 남자가 다시 그곳을 찾는데, 그런데
남자의 눈에 들어온 건 끔찍한 태아의 모습이었고 그제서야 진실이 아닌 진실을 마주하게 된 남자. 私の言った通りだったでしょ。大丈夫だから病院行こう。その子は生まれるべきじゃないの。大丈夫。大丈夫。 하지만 어째서인지 여자는 병원에 가길 꺼려합니다. 애기ごめん。全部俺のせい。ねえ、もう一回下ろしに行こう。手術はしない。私は産むことに決めた。絶対ダメだよ。俺は福島ではっきり見てきたんだよ。この子がどんな姿でも、この子が怪物なら、私たちも怪物なの。だから絶対ダメだ。今まで電気を好き勝手使ってた報いだから、私はこれを受け入れる。福島の家に帰る。あそこは放射能に汚染されてんだよ。食べ物も福島産のものを食べる。どうかしてるよ。私たちはみんなどうかしてるんだよ。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말을 내뱉은 여자는 다시 후쿠시마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みんな聞いてくれ。電気を消せ、電気を。俺は全てを知ってる。でもこれだけは言える。頼むから今電気を消してくれ。頼むよ。少しだけでいいから我慢しろよ。電気を消せよ。 원전은 폭발했고 후쿠시마는 생지옥과도 같았지만 이곳 도쿄는 너무나도 평온하기만 했죠. 俺が自分で金払って電気使ってんだ。なんであんたがそういうこと言うんだ。おめえみたいな人がいるから原発が増えて今放射能で大変なことになってんだろ。渋谷や銀座や新宿行ってみな。 그래서 남자는 전기선을 끊으려고 하는데요. お前何やってんだよ。おい。これこら。おい。なあ、なんで俺を助けてくれた？なんとなくお前も世の中に悔しい思いをしてる気がしない。俺はな、福島から避難してきた。俺にはもうすぐ生まれる予定の子供がいる。危険死になる可能性がすごい高い。それもこれも全部電気のせいなんだ。全ての電気を消してやる。考え方は俺と同じだな。だから福島の肉を全て食べるべきだと思って。急にどうしたんだよ。もうとにかく全部受け入れようって思ったの。ねえ、お願いだから。生まれる時は一緒にいて。ごめん。 그로부터 7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大丈夫？朝ごはん食べよう。はい。あ、ミキ、俺にもお茶入れて。はーい。他の人より音が何千倍も大きく聞こえるってどんな感じなんだろうね。 2016년작인 이 영화는요. 지난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규모 9.0의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원전이 폭발함과 동시에 비단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김기덕 감독의 22번째 작품으로서 이 영화는 그 당시 1,000만 원의 제작비로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 공교롭게도 같은 경고와 같은 메시지를 담았던 상업영화 판도라와 같은 주에 개봉을 하기도 했었죠. 영화로 모든 걸 전달할 순 없겠지만 인간의 편의,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저지른 대가가 그 어떠한 공포와도 범접할 수 없다는 건 영화를 통해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현재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고 하는 방안을 강행 중인데요. 이게 여러분,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하면서도 무서운 사실입니다. 바다에 방출하게 되면 해양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바다는 더 이상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상인데 말이죠. 단지 생선만 먹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이 만약 대량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것을 결정한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바로 우리나라일 겁니다.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화하지 못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부터 현재의 무역보복 그리고 K문화의 위상으로 지금 굉장한 열등감과 시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함과 동시에 전범국가입니다. 한반도가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건 아마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도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해양 생태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혼자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일본의 발악이자 일본의 선택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고도 남을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온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겁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려 1000기의 원전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온 원전 사고라는 공포와 불안을 담아낸 오늘의 영화 스톱이었습니다.